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원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에서 모신 이분, 골목길 하면 모두가 떠올릴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기타리스트 겸 프로듀서,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민호 선생님은요, 한국 블루스의 개척자로 80, 90년대 대중음악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전설적인 밴드죠. 네. 신촌 블루스의 리더인데요. 정말 시절 연가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 블루스라는 말이 거의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단어이긴 한데, 하지만 정작 또 블루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막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노래 공명에 블루스가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 세대 때도 그런 곡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했던 블루스하고 저희들이 했던 블루스하고 뭔가 조금 다르죠. 저희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흑인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좀 진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블루스에 대해서 살짝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흑인들의 어떤 전통 음악, 아프리칸 음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특정한 무슨 블루노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음에서 또는 노래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옛날 또 판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뭐 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론보다는 우리가 직접 들어보면 아, 블루스가 이거구나 느낌이 딱 올 것 같은데요. 뭐 오리지널 블루스 곡은 뭐 베시 스미스의 뭐 다운 하티드 블루스 이런 노래는 블루스의 여제로 불렀었잖아요. 베시 스미스 같은 거. 그분들은 이제 그 네. 정통 블루스에서 재즈로 넘어간 건너가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초기 어떤 블루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로버트 존슨의 크로스로드 블루스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뛰어난 기타 어떤 연주 또 가사로 블루스와 또 이후 록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선생님, 기타 있는데 기타로 블루스 리듬 한번 예시를. 이 기타가 그냥 우리가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네. 가령 이제 네. G 블루스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서부의 어떤 풍경이 막 떠오릅니다. 황량한 풍경.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이제 블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열도 조절. 네. 좀 아까 네. 로버트 존슨이라는 네. 분 이런 분들은 아주 정통 블루스예요. 그러니까 네, 초기 초창기 완전, 때. 초창기. 예. 그래 뭐 혼자서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골목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골목길이 나왔군요. 그러네요. 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가 숨 뛰고 있었지. 거칠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그렇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통 블루스죠. 네. 골목길의 진한 버전이네요. 네, 찐 이거는. 버전. 네. 진한 버전. 제가 이거 발표할 때는 네. 네. 뭔가 그래도 이 대중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레게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럼 선생님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 형이 둘째 형이나 셋째 형이 다 밴드부에 들어가서 네. 연주를 했거든요. 형 때문에 뭐 롤링스톤스 알게 됐고 뭐 그 외에 다른 밴드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사가지고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그 수준 높은 취향을 형성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선생님이요? 원래 요즘에? 굉장히,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고요. 네. 뭐 잠깐 음악을 알기 전에 음악을 알기 전까지. 기타를 알기 전에 그렇죠. 기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들으시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중3 때인가 고1 때 친구 하나가 나보고 야 뭐 시민회관에 가면은 보컬 우리나라 유명한 보컬들이 다 나온대요. 땡땡이 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본 거예요. 아 근데 뭐 다른 밴드는 뭐 맨날 그 외국 곡을 들었었으니까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신중현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막 몸을 뒤틀면서 기타를 치는데 어유 이거 뭐 가요 그것도 가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빗속의 여인 뭐 이런 거 커피 한 잔 이런 거 하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칠판이 전부 기타로 보이고 드론도 기타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몰래 이제 학교에다가 악기 감춰놓고 연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음악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1978년에 그 서울로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재수하다가 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마음에 네. 음악 하려면 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부산으로 무조건. 그럼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막 DJ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다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인데 네. 나 DJ로 하고 싶다. 그럼 시켜줘요. 아, 그럼 시켜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73년도니까 서울말 쓰고 네, 오, 그쵸. 그다음에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그게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가도 음악 좀 알아? 틀어봐. 아, 그럼 몇 번 틀고 그러면은 있어.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DJ 활동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그럼 한 부산에 계셨던 건가요? 서울 올라온 게 78년도에. 그렇죠. 그때 풍산 장기들 이렇게 거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울 올라와서 누구를 봤냐면은 이정선 씨 해바라기를 보고 네. 또 나 아는 친구가 이정선 씨를 이렇게 직접 소개도 시켜줬어요. 또 연결이 그렇게 됐었군요. 네. 이 친구가 기타 잘 네. 친다. 그래서 이정선 씨가 그래? 퉁명스럽게 쳐봐. 그래서 네, 알죠. 네. 네, 그래서 그래. 근데 어느 날 우리 클럽에 네. 제가 일하던 클럽에 네. 라이브 클럽이거든요. 거기에 이정선 씨가 내려온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야, 저 인간 혼자 하니까 되게 재미없네. 해바라기가 깨졌을 때요. 아, 이정선 씨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기타 좀 치는데 내일 아침에 네. 오전에 같이 연습해가지고 무대에 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정선 씨가 좋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 가가지고 네. 낮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정선 씨가 좋았나 봐요. 마음에 드셨군요. 거기다가 관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이제 보니까 기타도 잘 치네. DJ인 줄 알았는데. DJ인 줄 알았는데. DJ인 줄 알았는데. 얼굴 잘생긴 DJ인 줄로 알았는데. 이정선 씨가 서울 올라오면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서울 가야 되겠다.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가자. 네. 그리고 뭔가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작정 또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네. 이정선 씨하고 같이 했던 친구가 이광조예요. 네. 네, 풍산. 예, 네. 그래서 엄격결의 트리오가 된 거죠. 그리고 마을 지나 강을 건너 내 마음 편히 쉬겠네. 그러시다가 블루스를 해야 되겠다. 신전 블루스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다가 그 풍선이라는 팀은 1년 만에 깨졌어요. 이광조 씨가 이광조가 지구 레코드에 혼자 솔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정선 씨하고 나하고 둘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위치. 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저녁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체질에 안 맞는 거야.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어느 날 이거 내가 음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이게 아니다. 모 레코드사에 이제 프로듀서로 들어간 거예요. 가요 파트로. 응? 그래서 그 앨범 제작하는 거에 이제 참여돼서 이제 프로듀서죠. 네. 감히 뭐 내가 편곡 같은 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는 이제 기타를 좀 안 쳤었어요. 근데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그쵸, 되겠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정선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 우리 이렇게 형곡이나 내 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통기타 가지고도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한영애 껴, 김현식 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신청 브루스가 된 거예요. 네. 선생님 때문에 동네 뮤지션들이 신촌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동아리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모였다가 어떻게 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연을 하면서 블루스라는 것이 낯선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호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브루스가 시작된 게 거의 일제 강점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네. 네, 했더니 그 당시 1937년의 중일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허무적이고 뭔가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좀 만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블루스 장르가 인기를 얻게 되고요. 노래 제목에도 블루스가 제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희망의 블루스 1939년에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됐고요. 기타를 안고 인대 안라멘트에 고향 부르다. 그 이외에도 뭐 1960년대 보면은 현인 선생은 또 영등포 블루스. sulsokan 영동포에 후선 비만 날이네. 또 안정예 씨는 대전 블루스. 브루스, 대전 네, 브루스. 대전 브루스. 저리 거라나는 건너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날차 대전 발령시 50분 80년대 초까지도 네. 브루스였고. 다들 브루스라고 했었고 그쵸. 나이트 클럽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브루스 타임. 네. 그게 딱 떠오르는 시기였었거든요. 80년대 중후반에 신촌 블루스가 딱 등장하면서 진짜 본바닥의 블루스가 한국인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본바닥의 블루스를 소개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토착화해가지고 그쵸. 완전히 한국적인 블루스의 새로운 전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88년도죠, 데뷔 음반이. 88년. 그렇죠. 예, 86년에 시작을 해서 음반은 88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앨범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비주류 장르였잖아요, 블루스가 당시에는. 네. 그런데도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타이틀곡 한 곡뿐만이 아니라 앨범에 수록된 곡이 모두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 100 중에서 예. 98년 그 23위, 2007년 42위, 2018년 72위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도 들을 가치가 있는 명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일집 낼 때 그 옛날에 제가 배웠던 박인수 씨 있잖아요. 봄비. 그분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저희랑 같이 한번 앨범을 낼 수 없겠냐 그랬더니 알았다. 딱 그래. 허락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녹음실에 딱 갔는데 이제 반주는 녹음했고 네. 막상 녹음실에 갔을 때 정소영하고 이제 둘이 이제 네. 마주보고 가사도 그렇지만 마주보고 뭐 근데 노래 부르러 딱 들어가시더니 몇 번 불러보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나 이 노래 나한테 안 맞는다. 그건 그걸 것이에요. 그분 성격이. 아, 그걸로 끝났군요. 현장에서. 아, 내가 기대했던 곡인데 이거를 박인수 씨가 안 부른다 그러니까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작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들어보라고. 가이드 떴던. 예, 내가 가이드를 불렀던 거 갖다가 그러니까. 갖다가 입혔는데 어떻게 좋대요 이게. 에라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래가지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흥으로 연주해가지고 노래한 거죠. 선생님 그 신촌블루스라는 이름은 저 이름도 진짜 절묘하게 잘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촌 블루스 이렇게 좀 거듭될수록 관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관객들이 그런 거. 아, 이게 좁은 데서 하지 말고 좀 소극장이라도 빌려서 해. 그래? 그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소극장을 일주일을 예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소극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앵커 공연까지 하게 됐고 그랬더니 모 방송국에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나운서 분이 나한테 근데 팀 이름이 뭐예요? 그러는 거 있죠. 팀 이름이 없었거든. 없었는데. 그때까지도 없이. 그 전까지 네. 없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냥 신촌 블루스요. 그게 신촌 블루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장면이 절묘했잖아요. 근데 당시 신촌이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중심이 종로, 명동 한동안 계속 그쵸. 그쪽이었었는데 근데 거기가 계속 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임대료가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뮤지션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라이브 카페들이 신촌이나 이태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신촌에서 신촌블루스라는 팀이 딱 나타나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니까 한국 청년문화의 중심이 명동 종로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신촌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고 이름도 너무 절묘하게 신촌블루스라서 진짜 신촌 중심지 시대를 상징하는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종로나 명동이나 이런 데는요, 유명 가수들이나 출연했지. 네. 이름 없는 친구들은 거의 술자리가 없었어요, 사실. 이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신촌으로요. 그래서 신촌 블루스 1집에 이어서 신촌 블루스 2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블루스를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촌 블루스의 2집 음반도요. 역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서 각각 83위, 45위, 27위에 랭크가 됩니다. 근데 선정된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당대 거장들이 선보인 한국 블루스의 진수, 질박하고 자유분방하며 화려한 어법이 두루 이어진 한국 대중음악 사상 가장 손꼽히는 블루스 음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글 쓰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글보다는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돈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때?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 댄스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막, 뒤에서 좀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겨우 없어요. 자, 드디어 네. 오늘의 주제곡인 골목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목길 한번 들어보시죠.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그리워져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바다가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고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 방에 못하고서 이거라 하면서 후회를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이 노래가 진짜 가사가 또 압권입니다. 압권이죠. 네. 중간에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아이예요, 아이.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저도 뭔가 말을 못하고 돌아서면서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느껴지는데 항상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느끼니까 아마 더 히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가사 속의 정서가 실화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혼자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확실하죠? 네. 네. 왜냐하면 뭐 자주 왔으니까 내가 DJ 하는데 와서 부산 시설. 예. 어느 날 알게 된 게 이 네.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같이 데이트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불량이거든. 머리도 머리 이런 데다가 네. 거기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장발이었기 때문에 큰 길로 못 다녀요. 다 골목길로 다니는데. 골목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지도 나를 보고 싶으면 창문 열고 보지 않을까라는. 근데 갔는데 창문은 그냥 커튼이 막 휙 쳐져 있고, 그러니까 헛걸음한 거죠. 네. 근데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쓰려요. 그죠. 네. 그때 이 가사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는 저거 좀 그냥 곡 쓰기 위한 그런 얘기고 아주 편하게 서로 지냈거든요. 네. 주로 바닷가 가서 데이트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나타난 거죠. 네, 그 친구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네. 그 친구 얘기하는 게 불안하다 이거죠. 내 삶이. 그러니까 맨 외국곡이나 노래 부르고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데 자기도 좋고 근데 너는 내일이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섭섭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숙집에서 네. 이제 밤새도록 곡을 쓴 거예요. 그때 썼던 곡들을 살짝 조금씩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쓴 네. 곡들. 조그만 너의 두 손으로 내게 전한 편지에 하고픈 말마저 다 못하고 끝을 맺고 말았네. 이 노래의 주인공도 그분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저녁에 세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꼬딱 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 하숙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요? 여자친구가.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줬거든요. 예. 잡았나요?
그랬더니 자기 데리고 울면서 자기 데리고 도망가 그러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아, 또 이런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겠어요. 사랑의 편지를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그대의 머리 위에 흩날린 꽃잎들 사이로 계절은 오네. 또 한 곡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앨범으로 드십시오. 이광조가 불렀던 이별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이별을 전제로 곡을 쓴 거예요. 이 세 곡이 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까 아쉬움, 이별, 그다음에 지금 들려드렸던 가을 편지. 7-8 가을 편지라고. 7-8 가을 편지. 그런데 골목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네, 그때 골목길을 썼는데 네. 근데 골목길은 왠지 좀 쑥스러워. 가사가. 아, 그래서 오히려요. 예. 이 곡은 빼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별을 하고 뭐 하면은 뭐 술을 마시거나 울거나 할 텐데 선생님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승화했고 그것이 전 국민이 사랑받는 노래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 여자친구 분께서 네. 한국 대중가요사에 큰 공을 세우신 거예요. 골목길 아쉬움 희대의 명곡들이 탄생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 골목길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1982년에는 윤미선 1집에 수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민호 선생님이 직접 부르신 장기들의 이제 골목길이 있고요. 또 83년 박미 버전의 골목길, 또 마지막으로 89년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커버가 됐단 말이죠. 다시 불렀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골목길 접어들 때엔 내 가슴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약간 박미, 윤미선 씨 버전은 펑크 거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김현식 씨 버전은 정말 정통 블루스인데 약간 저는 좀 한국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레게인데 네, 그런 레게. 그 당시에 밴드들이 레게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갔죠. 근데 근데 그게 오히려 뭔가 좀 레게로 치면 청국장 레게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레게. 네, 우리나라 레게처럼 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요즘에는 제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블루스로 연주해요. 진짜 골목길은. 네, 아주 진하게. 진한 블루스. 거의 한 뭐 연주까지 합치면 한 7-8분. 뛰고 있었지. 굉장한 사랑을 당시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을 줄 예상하셨나요? 기분 좋죠. 뭐 히트고 뭐를 다 떠나서 네. 우리가 만든 음악을 관객들이 좋아하는 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딨어요. 근데 1989년에 발표된 이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이요. 청춘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 있고 또 쓸쓸한 블루스 연주와 네. 멜로디가 당시 청춘들의 감성에 또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1989년이 도대체 어떤 해였길래 아, 그랬는지요.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우리는 갖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시대에 새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4,000불. 1989년. 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에서 4,000불 될 때까지 맞아요.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네. 하죠. 네. 저 때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좀 이제 잘 산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네. 80년대 중후반에 그 3조 호황의 성과가 89년에 대폭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한강의 기적에 성공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89년이죠. 우리가 어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네. 거죠. 우리나라와 헝가리 간의 정식 국교가 2월 1일 수립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인데 헝가리니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랑 수교를 하고 동독이랑은 영원히 우리가 수교를 못했죠. 동독이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수교할 틈이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이야. 저 때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렇죠. 네. 이번 조치로 건설하게 되는 새 도시는 도심에서 25km 안팎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일대의 아파트 10만 5천 가구, 고양군 일산읍 일대에 7만 5천 가구가 들어서게 될 전원도시 형태로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가 또 저 때 있었어요. 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일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200만 원 건설하면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만들면서 저때 신도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아파트 시대가 됐다. 540만 평 대지에 중산층 아파트를 짓고 초중고등학교 60개교를 신설합니다. 그때 왜 저런 데 관심을 못 가졌을까? 고향 일산읍 일대는 도심과의 통근시간을 돈 생기면 이거 가지고 악기 사고 그렇죠. 음악 하시는 분 대부분 뻑 그렇죠. 하면 그냥 네. 뭐 공연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이나 미국이나 막 돌아다니고 일본 돌아다니고 이 도시에는 바보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아니 39개교를 한 시대를 굉장히 아름답게 사신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쫓겨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에서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여권 발급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저 기억나요. 해외여행 자유화. 그게 1989년이었거든요. 네. 저 전에만 해도 네. 신혼 저거 조회도 맞아요. 예. 네. 그때 외국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꼭 그러니까요. 신혼조회 해가지고 뭐 네.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네. 제가 장발 그 전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역으로 여행을 통하는 대학생도 많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각을 1989년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 1년이 지났을 네. 때잖아요. 그래서 86년부터 89년까지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룬 시기였고요. 1970년대부터 천불 소득, 100억 수출 이 구호를 내세워서 국가 경제 발전에 온 힘을 쏟던 대한민국이 1989년에 드디어 성과를 낸 거죠. 저는 다 비껴 다녔네요. 거기만 비껴 다니신 거고요. 음악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동안 계속해서 체제 대립을 해왔던 동구권 국가들, 헝가리아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동구권 국가들이랑 수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본격적으로 꾸게 됐고, 또 국민들의 생활 방식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위층의 사치품으로나 여겼던 자동차가 그쵸. 국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이카의 시대가 됐고, 또 대학생들은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어민호 선생님도 저 때 해외여행 가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게 여행이라기보다는 해외 동포 위문 공연.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중요하죠.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내 돈 주고 가는 것보다. 지금 20대, 30대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80년대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최초로 관광 목적의 그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된 것이 83년이거든요. 그것도 만 50세 이상만.
그리고 또 200만 원의 관광 예치금을 은행에 둬야만 발급이 됐던 거예요. 어렵네요. 200만 원이 그 당시 기준으로 그게 대치동 음마아파트 31평이 5천만 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라면 한 개 100원 하던 시절인데 그때 관광 예치금으로 200만 원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유층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권 보고 VIP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여권은 여권이 어떻게 생긴 거야? 막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그 해외여행 제한이 완전히 풀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1989년 대중가요계를 잠깐 짚어보면요. 1989년 KBS 가요대상엔 현철의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요상은 주현미의 마주치는 눈빛이 네, 이거 짝사랑 이렇게 받으면서 트로트 장르가 건재함을 알렸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야 사랑인가 봐.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90년대 발라드 대폭발을 예비하는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이제 90년대 신승우 씨로 이어지는 그 발라드 계보의 출발점이 생겼던 것이고 또 뭐 이문세, 이승철, 조정현 씨 이런 네. 발라드 음악도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또 들국화, 신화이 이런 또 록그룹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강남정 씨의 널 그리며 이런 것도 나왔었죠.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80년대 말에 그렇게 막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잘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소외됐거나 그늘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과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면이 어떤 게 있었을지 관련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도 바쁘고 급합니다. 아직도 붉은 신호인데 마구 밀고 나옵니다. 기차나 버스 안에서는 멈춰서기도 전에 짐을 챙기며 부산을 떠는 승객들에게서 도무지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보통 빨리빨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자. 네. 네, 이런 것들이 막 캠페인처럼 벌어졌었나 봐요. 경제가 성장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자. 그리고 정말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정말 빨리 돌아가고. 저 때는 앞만 보고 돌진적으로 달렸던 거죠. 지금도 닫힌 버튼 다른 사람이 저렇게 빨리 누르지 말라는 거죠. 가로채는 것은 또 무슨 표현입니까? 음식점에 앉기가 무섭게 빨리빨리를 외쳐대는 조급한 시민. 음식점에 앉자마자 와 빨리 뭐 달라고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뛰어가야 횡단보도 건널 때도 뛰어. 안 뛰면 치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비켜? 여유를 갖고 행동한다면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전하는 물질 문명의 뒤안길에 정신문화의 가난을 보게 됩니다. 향락, 회폐, 과소비 그게 이제 이때 벌써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사회에 이제 소외계층들이 있으니까 노동쟁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한내도를 맞은 시점에서 사라져가는 풍물 가운데 오일장도 그 하나입니다. 여유와 낭만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동심으로 돌아가 고향을 되찾게 해주는 부부 연극인이 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저렇게 뭐 오일장 그렇죠. 같은 걸 하고 공연하는 모습도 네. 보이고요. 좀 뭔가 그 도시의 발전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 이런 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오일장 웃음은 뭐 지금 봐도 참 정겨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막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막 사회적으로 막 희망, 막 잘 산다, 막 이런 게
넘쳐났던 시기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집값,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팍팍팍 뛰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는 왜 저게 땅을 갖고 있지 않나. 부동산으로 인한 소외감, 아파트를 못 가진 것에 대한 소외감, 열패감, 이게 굉장히 또 사회 문제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모두 그렇게 아파트를 부르짖던 그때 오랫동안 서민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골목길이 담아낸 정서가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렇게 어딘가 쓸쓸해하던 사람들의 감성을 어루만져 준 데에는 보컬의 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현식 씨의 창법이 정말 또 애절하기도 하고 호소력이 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블루스는 그 연주자와 부르는 이의 감성이 진하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김현식 씨의 보컬이 그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식 씨 목소리에는 소울 들어있고 블루스 들어있고 막 발라드, 록 다 들어있는 듯한 느낌. 국악적인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막 한국적인 그 샤우팅. 맞아요. 그 골목길도 김현식 씨가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대중적인 파괴력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맞아요. 네. 김현식 씨와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개그맨 그 전유성 씨가 어느 날 우리끼리 대낮부터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딱 오더니 야, 네 애들 팀 만들려고 그런다며. 얘 노래 잘해. 얘 노래 좀 시켜봐.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전효성 씨가. 야, 그 기타 갖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바로 앞에서 딱 한 잔 먹더니 부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은 나는 서울에 없으니까 애들 보고 야, 쟤 잘 꼬셔놔라. 놓치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팀 만들 때 꼭 필요한 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라디오에서 사랑했어요.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이게 김현식이래. 야, 이거 뺏겼네. 떴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쟤 이제 솔로로 나가나 보다. 그래서 솔로를 나갔더니 애가 또 막걸리 집에서 만났는데 시큰둥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레코자 사장님이. 그래서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안 됐다는 표정을 줬지만 속으로는 야, 잘 됐다. 너는 운명이 나오고 같이 만나야 될 운명인가 보다. 저는 김현식 씨가 부른 거 이별의 종착역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이별의 종착역이라는 거는 멜로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블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블루스를 한번 편곡해야 되겠다. 손시향의 원곡이잖아요. 네. 편곡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야, 현 씨가 걔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술 취하면은 이제 우리끼리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번에 편곡했는데 네가 노래 부를래? 그랬더니 알았어. 아주 퉁명스럽게. 그때가 이제 죽기 한 거의 1년 정도 전쯤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제 이렇게 반주를 다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도 없이 녹음해놓고 김현식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냥 어디서 대낮부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아들을 떡 데리고 오더니 오늘 날 노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너 이별의 종착역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꼭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면 누가 할 건데?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단칼에. 네. 근데 딱 듣는 순간에 감이 탁 오더라고. 이건 됐어. 그랬더니 왜? 그만해? 한 번 더 해볼게. 됐어, 나와. 딱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엄 박사, 이거 나 죽으라는 노래 같아. 가사에서 그런 걸 약간 느꼈나 봐요. 괜히 시켰다. 나중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박하게 부른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쓸쓸함이 느껴지고 이게 이제 김현식하고 나하고 마지막 녹음이에요. 선생님 오늘 너무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명가
마음의 골목길 어딘가에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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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